파라베 난리입니다. 네, 오늘은 덕진동 재개발 이슈가 되고 있는 전라중학교 1원 재개발 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네네. 파라베님 여기 입지가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장난 아니죠. 네. 일단은 지금 지도로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초등학교, 덕진 초등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중학교 있고, 그리고 전북대학교, 무려 전북대학교가 또 입지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또 숲세권이야, 여기가. 가지고 가련산공원, 덕진공원 또 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산책로 많은 거. 네, 그리고 이제 교통 편리된 것도 고속버스 터미널이랑 시외버스 터미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다음에 앞쪽 부분에 기린대로랑 아주 인접해 있는 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통의 요지라고도 볼 수가 있죠. 생활 인프라도 또 주변에 또 롯데백화점, 이마트 있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야 지금 대체 보면은. 진짜 잘 돼요. 네, 생활, 학군, 자연, 교통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올인원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즘 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네네,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입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번에 그 종합경기장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이번에 우범기 시장 이제 당선이 되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원래는 종합경기장 쪽이 여기뿐만 아니라 대한방직부지도 그렇고 전주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뭐 개발 이슈도 많고 시도했다가 또 무산되고 하는 것도 너무 계속 많아서 많이 나오는. 그렇죠. 굉장히 기대했다가 또 뭐 실망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번에야말로 조금 적극적인 추진을 할 여지가 좀 보여요. 조짐이. 기사들이 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또 이게 기존에는 재생 위주의 어떤 개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시민의 숲 조성한다 해가지고는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부분 철거만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전면 개발 계획을 수정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여기를 전시 컨벤션 센터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신 거예요. 11월 달에. 아무래도 인프라도 네. 너무 다 잘 네, 되어 맞아요. 있고 하니까요. 바로 전달에 그렇게 계획 발표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철거가 들어가다 보니 좀 아무래도 말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이제 개발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면 또 굉장한 생활 인프라에 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정된 구역의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는데요. 이제 네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지도상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부지예요. 네. 그래서 총 면적은 126,932.9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평방으로 하면 한 38,000여 평. 굉장히 어마어마한 넓죠. 크기의 부지네요. 이거를 이제 아파트 규모로 따지게 되면은요,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7층으로 해서 한 27개 동 정도가 마련이 될 수 있는 부지. 27개. 그렇죠. 진짜 그리고 큰 규모잖아요. 세대 수도 네. 한 2,000세대 이상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2,000세대. 또 이제 부대 복리시설까지 하면은 전북대학교 상권에 더불어서 여기도 또 한 상업 부지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죠. 충분히.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주변 인프라도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지에 만약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예상으로는 건축 계획안은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입구 쪽이 주출입구가 이제 법원 옛날 법원 쪽으로 이렇게 나게 법원 되고, 쪽으로 네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이런 식으로 27개 동이 들어선다고 해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정말 대규모 사이즈네요. 그렇죠. 그 안쪽에 이제 뭐 시장 부지라든지 공원 부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쪽에 근린 생활시설, 상가들까지 이제 들어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어떤 입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네, 전주시에서 지금 현재는 재개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추진위 승인을 받아서 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구역 지정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정말. 그리고 이게 재개발하는 걸 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사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용어도 너무 생소하시고 맞아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재개발 사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절차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기본 정비 계획 수립은 전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추진위 지금 현재 승인이 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추진위에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죠. 아, 그 구역을 예,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기본 정비 계획을 토대로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구역 지정이 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경관심의까지는 통과가 된 상태잖아요. 오, 네. 맞아요. 네네. 그렇게 하고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된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추진위가 정비 구역 지정 이후에 되는 게 맞아요. 절차상으로. 이게 네네. 절차법이다 보니까 절차를 꼭 따라줘야 되고요. 네. 이게 절차에 맞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게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조합 설립 인가 승인을 받게 돼요. 네. 네네. 근데 이 조합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조합원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조합원들이라고 지칭을 하죠? 일단은 재개발에 있어서는요. 네. 조합원이라고 함은 토지 등 소유자, 지금 재개발 예정구역 안에 있는 내가 여기에 땅이든 건축물이든 뭐 토지 위에 지상권자도 포함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틀어 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데 재개발 부지에서는 조합을 따로 내가 가입을 하겠습니다라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강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소유만 갖고 있으면 조합원이신 거예요. 조합원인 거예요. 조합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약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요. 플러스 그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이후에는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지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고 네.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곳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시공사 자체도 뭐 2군이나 많은 뭐 곳에서 이렇게 하지 관심을 않고 보이시겠어요. 1군 브랜드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통해서 건물을 이제 내가 어떻게 지을 건지 이 시공사에서 몇 층 높이에 뭐 몇 동 몇 개 동 확정적으로 이제 건축물을 어떤 미관은 어떻고 경관은 어떻게 그리고 공원은 어디에다가 이런 거 출입구는 어디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인가를 받게 돼요. 그다음에 종전자산 감정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합원들 그 기존의 그 재개발 예정구역 안에 있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지 혹시 아세요? 얼추 듣기는 은행 쪽에서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은행? 있는데 은행보다 조금 더 써봐봐. 은행 위에가 뭐지? 은행 위에 뭐야? 이거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 자산 지금 내가 그래, 이게 그걸 누가 평가해 줄 거야? 얼마인지. 내가 이거가 얼마로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내가 분담금이라든지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득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비례율이. 그래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원은 시장 군수가 지정한 감정평가 2인. 시장 이인이 군수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깐깐한 어떤 선별을 통해서 심사 기준을 통해서 선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2명이 네.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나 개인적인 질문. 내가 만약 그 감정평가서 2명이 와가지고 나 여기 이렇게 했는데 나는 막 2억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근데 아무리 때려넣어도 1억밖에 안 나와. 나 너무 불만 있을 수 있잖아. 이의 제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 이의 제기 하세요. 안 바뀌어요. 안 바꿔져요. 예, 이거는 이 전체 그 비례율을 그러니까 전체 조합원 이거는 공동의 이득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명의 어떤 이의 신청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하는 어떤 그 산술 시기라든지 어떤 평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이 땅 토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얼마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 금액만 알 수 있고 이거를 뭐 변경을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한다고 해서 그게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되고요. 조합원들 중에서는 100%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나 이 아파트 다 받을 거예요, 분양 받을 거예요 100%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수하고 이 조합원 분양 신청자의 수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여기에 살던 뭐 세입자도 있을 수 있고 거주자 지금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여기 이 사업 부지 내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거나 뭐 영업 보상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죠. 계획인가,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느냐 해주고 그게 이제 인가가 나게 되면은 이주 및 철거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주랑 철거가 지금 잘 되어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감나무골, 감나무골 그리고 지금 기사촌도 철거 잘 하고 되고 있고요.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되고 난 이후에는 공사가 들어가게 돼요. 아파트 단지 짓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일반 분양을 진행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또 전주권 내에서만 생각하시더라도 1군 시공사들 그 일반 분양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알고 있었을 땐 한 1,300? 맞아요. 예, 정도로 요즘에 알고 있었는데.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1,500 뭐 이렇게도 하고 분양가 자체가 낮는다고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뭐 옵션을 굉장히 많이 따로 빼잖아요. 그렇죠. 그 확장하는데 또 따로 들어가고 비밀번호 키 뭘로 할 거냐에 따로 들어가지. 조명 빌트인 있냐 없냐에 따로 들어가고. 맞아요. 네. 뭐 요즘에는 확장비도 따로 뺀다면서요. 이게 네네. 추가 비용으로 따로 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 들은 얘기인데 대전이나 서울권에서는 화장실 변기도 이제 아예 선택형 옵션 그런 거 맞아요. 가는 거예요. 워낙 네. 이제 건축자재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분양가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가는 낮춰주고 대신에 옵션을 막 거기다가 비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추가해가지고. 근데 조합원이 되시게 되면은 좋은 거는 있어요. 조합원들한테는 이 모든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요. 그렇죠. 거의, 거의 확장도 무료로 해주고. 네. 심지어 뭐 이제 냉장고라든지 뭐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일반 분양하시는 분양가보다도 좀 더 저렴하고요. 저렴하게 들어갈 수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합원 같은 경우는 자재도 약간 좀 다른 거를 사용하시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네. 조합원들은 뭐 더 좋은 자재로 써줘라고 해서 더 좋은 자재들 옵션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더 좋게 들어가는 걸로 그렇죠. 알고 그런 있어요. 메리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착공이랑 분양이 다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되면은 이제 준공 완료, 준공 인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입주, 그 다음에 조합원의 청산 및 해산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추가 분담금이 있다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일반 분양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이득금을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엄청 좋죠. 네. 그래서 이 부지 주변에 지금 토지 등 소유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여기에 재개발을 환영하고 있고 또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많이 가지고 계시는 편이에요. 여기 구역에 지금 현재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숫자가 거의 9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요즘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금리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아파트 분양하는 게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출이 안 나오는 부분도 그렇죠. 좀 부담도 영향이 많이 크고. 되고 청약시장도 그래서 좀 많이 저조하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가 지금 조합원 숫자가 9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네. 아까 세대수 몇 세대라고 했죠? 세대수 2,000세대 정도? 2,000세대 아마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조합원 수 거의 반절, 그다음에 일반 분양 반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시공사 쪽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비율이라고 해요. 위험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경기가 굉장히 좋아. 그러면 무조건 일반 분양 많이 하는 게 이득이겠죠. 시공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남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조금 저조할 때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조합원 비율이 조금 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안전빵.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덕진동 전라중교 1원의 재개발 예정구역 오늘은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네, 더 자세한 사항이나 혹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이 투자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꼼꼼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